친절과 동정심. 어느 귀족 여인에 따르면 최고의 우선순위는 아니죠. 규율이 최고입니다. 흔들림 없는 질서 정신을 가진 알리시아 윌리엄스는 따라오지 못하는 평민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시아. 그녀는 이 소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 게임의 악당이에요.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싫어하기는커녕 날카로운 말투와 냉철한 태도를 감탄했습니다. 여주인공. 천사 같은 미소와 왕자의 마음을 조종하는 재주를 가진 그녀는 주인공의 취향에는 너무 달콤했습니다. 친구들이 칭찬받는 여주인공이 되는 꿈을 꿀 때 그녀는 기회가 온다면 악녀가 되는 편을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자신이 바로 악녀라는 것을. 명문 윌리엄스 가문의 7살 딸 알리시아로 환생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이것을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악녀가 될 기회로 여겼다. 알리시아는 어리둥절한 어머니와 하녀를 지나 복도를 내달렸다. 어제의 나태한 소녀는 사라졌다. 그녀는 오빠들에게서 검술 훈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큰 계획을 세웠다. 엄격한 형인 헨리는 그것이 또 다른 변덕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장난기 많은 알라는 그저 평범한 일이라며 웃어넘겼다. 착한 알버트만이 그녀가 일주일 동안 매일 윗몸 일으키기 100회와 푸시업 50회를 완료하면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며 뛰쳐나갔다. 다음은 마법. 알리시아는 특히 그녀 가문의 흑마법 계보를 고려할 때 신비한 예술을 숙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윌리엄스 도서관에는 마법책이 의외로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신 식물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다. 궁극적인 악당이 되려면 마법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열을 내리는 약초, 빛나는 꽃,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해 배웠다. 새로운 발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식물학이 이렇게 악당처럼 재밌을 줄이야. 알리시아는 학업에는 뛰어났지만 체력은 그렇지 못했다. 겨우 50개의 팔굽혀펴기를 힘겹게 하고 나서야 자신에게는 타고난 체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야망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기에 계속해서 노력했다. 놀랍게도 다음 날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팔굽혀펴기 300개, 윗몸 일으키기 500개, 그리고 머릿속에는 도서관만큼의 지식이 들어찼다. 그녀는 훈련 기계였고 그녀의 발전은 온 가족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아놀드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난 것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하리만큼 좋은 기운을 내뿜는 알리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자신이 무언가 악당스러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강한 기운을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신이 났다. 어쨌든 악당을 좋아하는 전생의 기억을 자신이 기억한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가 알베르트가 마법 아카데미를 견학하며 입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검술 훈련은 잠시 미뤄야 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그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오빠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게임에서 곧 정복 가능한 루트가 될 다른 귀족 상속자들과 함께 있었다. There was Eric of the Hudson family with fiery red hair and, of course, fire magic. Finn from the Smith family, a light magic prodigy. 불같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허드슨 가문의 에릭과 물론 화염 마법을 다루는 에릭, 빛 마법의 신동인 스미스 가문의 핀, 바람 마법을 다루는 에반스 가문의 게일, 그리고 5대 귀족 가문이 아닌 녹색 마법을 다루는 케누드 가문의 커티스가 있었다. 그리고 왕위 계승자인 듀크 시커 왕자님, 물 마법사이시자 게임의 히로인과 해피엔딩을 맞이할 운명의 그분이 계셨죠. 알리시아는 전생에 그분께 완전히 반했지만 로맨스는 히로인의 목이었죠. 그녀는 세계 최고의 악당으로 이름을 남기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알리시아가 그들에게 인사하러 달려가자 오빠들이 그녀를 그룹에 소개했고 모두들 그녀를 귀엽다고 생각했죠. 속으로는 그들의 잘생긴 외모에 심쿵했지만 겉으로는 그녀의 순간이었죠. 세계 최고의 악당이 어설픈 아이로 비춰질 수는 없었죠. 완벽한 우아함으로 절을 하자 소년들은 진심으로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오빠들이 그녀를 다소 야생아로 묘사했기에 더욱 그랬죠.
하지만 듀크는 그다지 매료되지 않았고 소년들의 검술 실력 자랑에 더 집중했습니다. 알리시아가 오늘이 자신을 가르치기로 약속한 날이라고 형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형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알버트의 칼을 잡고 나무를 발로 차 과일을 떨어뜨린 후 아무렇지도 않게 과일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녀는 형들의 놀란 표정을 만끽하며 선언했습니다. 이전까지 무관심했던 듀크는 마침내 주의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으며 잘린 과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1년 동안 검술 훈련을 받았지만 알리시아는 칼을 몇 시간이고 계속 잡고 있지 못하면 검술이 무의미하다고 형이 고집했기 때문에 끝없는 연습 자세 반복에 갇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세계 최고의 악녀가 되겠다는 야망이 없었다면 벌써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듀크 왕자가 그녀의 집에 자주 방문했고 그녀는 왕자님의 눈부신 외모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듀크가 다가와 오늘 운동을 마쳤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고 꽤 벅찬 순간이었죠. 그녀는 잠시 쉬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는 왜 검술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악녀가 되겠다는 자신의 야망을 털어놓을 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악당답게 강력한 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어색하게 웃더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순간 그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알버트가 나타나자 듀크는 급히 뒤로 물러서며 훈련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알버트는 믿지 않았다. 후에 그는 듀크에게 최근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캐물었다. 처음에는 책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왕자가 자신의 어린 여동생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동생은 이미 그에게 반해 있었다. 한편 루크 왕은 왕국의 중요 인사들과 함께 로나 마을의 붕괴 상태에 대해 논의하느라 바빴다. 분명히 그곳의 생활 환경은 악화되고 있었지만 섣불리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전설의 황금 장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왕국에 절실히 필요한 낙관주의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대화는 결국 여러 귀족 저택으로부터 초대를 받으며 사교계의 나비가 된 알리시아로 옮겨갔다. 그녀의 아버지 아놀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작은 악동에서 예에 바르고 책에 몰두하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갑자기 변한 그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핀의 저택에서 열린 한차 파티에서 알리시아는 손님방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가을 게임의 모든 출연진이 모여 있었고 그들 앞에는 수상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역이 이미 추방되는 것으로 급전개되는 줄거리에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기도 전에 룩 왕 자신이 방에 들어와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왕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듀키 왕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알리시아는 도대체 왜 왕이 8살짜리 아이에게 정치에 대해 묻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악당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책략가를 불러내어 왕국은 경제적으로 강하지만 귀족과 평민 사이의 빈부격차가 터무니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지적했듯이 백성들은 빵조차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반란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왕은 분명 호기심을 느끼며 더 깊이 파고들어 그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엘리시아는 망설이지 않고 칼바리의 독립을 지원하여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강력한 무역 파트너를 얻자고 제안했습니다. 교활한 수였고 물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주인공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엘리시아는 갈수록 악당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의 칭찬을 받은 후 왕은 자리를 떠났고 엘리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공작은 그녀에게 긴장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생각했다. 확실히 매력적이야. 한편 에반스 경은 황금 장미가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일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한편 알리시아는 디저트 테이블에 앉아 마카롱을 접시에 쌓아 올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를 계속 쳐다보던 듀크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커티스는 그를 놀리며 냉철한 왕자님이 예상치 못한 봄바람에 녹은 것 같다고 말했다. 후에 해가 질 무렵 듀크는 알리시아에게 늦었지만 생일 선물을 건넸다.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이곳에서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 그녀의 옛 세계보다 훨씬 더.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값비싼 선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성으로 돌아온 귀족들은 황금 장미가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성녀의 탄생을 확인했다. 공작과 함께 왕국을 이끌 운명의 소녀였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에는 혼란이 따르는 법이고 그들은 험난한 앞날을 각오했다. 알리시아는 방에서 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가볍게 스쿼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공작이 여주인공에게 반해서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한다 해도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니오라고 말할 계획이었다. 진정한 악당이 하는 짓이니까. 다음 날 리사는 도서관에서 지도를 펼쳐보다가 로렌 마을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챘다. 순방 건너면 되는 거니까 식은 죽 먹히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마을의 어두운 거리와 굶주린 농민들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지만 사실 그 이야기들은 책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요. 문제는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요. 아버지는 저를 탑에 가두실 거예요. 그날 밤 리사는 지친 척 연기를 하고 달빛 아래 몰래 숲으로 들어가 변장을 합니다. 예상보다 어둠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마을에는 마법의 장벽이 있고 저는 마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던 그녀는 마법의 벽을 발견하고 통과하지만 너무 역겨운 악취에 토할 뻔합니다. 그녀는 근처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고 속삭였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에 잠길 겨를도 없이 한 목소리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여긴 처음이지. 그녀는 몸을 돌렸다. 두려움에 떨 준비를 했지만 대신 그 남자에게서 이상한 따스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윌이라고 소개했고 초라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친절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곳으로 초대하며 변변치 못한 대접을 사과했다. 리사는 그의 예의에 호기심을 느껴 그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윌은 한때 왕궁에서 일했지만 귀족을 화나게 한 후 시력을 잃고 추방당했다고 밝혔다. 리사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너에게 그럴 수가 있어? 윌은 언제나처럼 철학적인 대답을 한다. 우리는 오늘을 어제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 역사를 공부한다고. 책은 좋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의 지혜에 리사는 놀랐다. 당신처럼 뛰어난 사람이 추방당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연대감을 느낀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당이 되겠다는 자신의 야망을 털어놓았다. 윌은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참을성 있게 경청했다. 떠나기 전 리사는 약속합니다. 다시 돌아올게. 너무 매력적이야. 2년 후 검술 연말을 마친 리사는 윌을 자주 찾습니다. 어느 날 오빠들이 리사를 도시 나들이에 초대합니다. 알버트와 오빠들은 최근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리사는 그곳에서 여주인공이 듀크 왕자를 만나 로맨스를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화원을 방문하고 리사는 귀족인 가게 주인 폴과 대화를 나눕니다. 폴은 식물의 약효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리사는 조자라는 희귀 약초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으며 폴을 감탄시킵니다. 마침내 그들은 듀크 왕자의 숙소에 도착하고 듀크 왕자는 자신을 배제한 오빠들을 장난스럽게 나무랍니다. 커티스가 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검술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과잉보호적인 아버지와 오빠들은 그 꿈의 문을 닫아버렸다. 큰오빠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10살이고 게다가 여자아이라고. 리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칙의 성별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그녀는 반박했다. 만약 그게 당신의 결정이라면 논리적인 이유를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금요일 밤 이메일처럼 그것을 묵살해버렸어요. 신경 쓰지 마. 이미 결정했어.
화가 난 리사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 때까지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라고 선언하며 악당 같은 모습으로 뛰쳐나갔다. 극적인 궁궐 산책을 하던 중 리사는 오빠가 고집은 세지만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스스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그들의 아버지는 아무처럼 말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단다. 리사가 갑자기 방에 뛰어들며 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다 말해봐요. 아버지는 다정한 부모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내 사랑스러운 딸. 15세에 학원에 들어가면 알게 될 거야. 리사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오빠에게 속삭인다. 리사의 검술 실력은 장난이 아니라고. 만약 그녀가 시험을 치른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지금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지켜줘야 해. 나중에 리사는 침대에 누워 악당이 되는 계획을 세운다. 난 최고의 악당이 되고 싶지만 아직 10살밖에 안 됐어. 우울해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야. 그녀는 윌 할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로 한다. 그가 그녀의 레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리사가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바뀌며 윌의 집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낮에 마을에 온 것은 처음이었고 왜 아무도 여행 목록에 이곳을 넣지 않는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빈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남자가 아이를 심하게 차서 만약 병원이 있었다면 응급실로 실려갔을 정도였습니다. 리사가 개입하려는 순간 윌이 그녀를 잡아 끌며 낮에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항의하지만 윌은 그녀의 말을 막습니다. 내 자신부터 걱정해. 낮에는 절대 여기 오지 마. 다음 날 아침, 리사는 다친 아이를 치료할 조자 식물을 구하려고 마을의 약초상인 폴을 찾아갑니다. 폴은 의아해하지만 캐묻지는 않고 리사가 다시 가게를 찾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식물을 선물로 건넵니다. 그날 밤, 리사는 마을로 몰래 돌아옵니다. 윌은 아이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리사가 구해온 조자 식물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합니다. 무력감을 느낀 리사는 중얼거립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행동하지 못한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당이 되는 것의 의미가 뭐지? 결심한 리사는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악당이 되기 위해 공부에 매달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날, 리사는 마법이 자신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도서관에서 자신의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리사의 주위를 마법의 기운이 감싸고 놀랍게도 도서관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납니다. 고대 마법책으로 가득한 그곳에 리사는 경악합니다. 바로 이것이야. 내 악당으로서의 성공의 열쇠. 리사는 50레벨 마법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5개의 위대한 마법 가문만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상 최고 레벨은 100입니다. 하지만 여주인공과 공작이 그 기록을 넘었다면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 리사는 책을 바닥에 놓고 공중부양을 시도합니다. 책이 뜨자 승리감에 졌지만 몇 초 만에 떨어집니다. 좌절하면서도 동기부여를 받아 마법에 미친 로키처럼 훈련한다. 며칠 후, 리사는 5레벨 마법 기술인 물체 조작을 습득한다. 자랑스럽지만 완전히 지쳐있다. 몸이 무겁고 전형적인 마법 소진으로 인한 두통이 시작된다. 바로 그때 아빠가 왕실 소식을 전하며 나타난다. 왕께서 너를 만나러 왔다. 리사는 왕을 만나 칭찬을 듣지만 왜 중요한 사람들이 갑자기 한 방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왕이 묻는다. 너는 이 왕국을 사랑하느냐? 리사는 당황하여 솔직한 의견을 말하며 귀족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마법 능력과 정치 권력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체제 말인가요? 인재 낭비입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투에 귀족들은 충격을 받고 말씨를 가다듬으라고 합니다. 공작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왕은 분명 호기심을 느끼며 더 캐묻습니다. 내 말은 너에게도 해당되는데 너의 귀족 신분을 포기하겠느냐? 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래도 좋다고 말합니다. 귀족 가문에 태어난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것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왕께서 감명받으셨어요. 당신은 독보적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리사가 떠나면서 그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본다.
탈진한 그녀는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지만 곧 열이 나면서 쓰러진다. 듀크 공작이 그녀를 구하러 달려와 방으로 옮기고 그녀가 잘 돌보도록 한다. 얼마 후 알리시아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회복에 신과 약간의 약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깨어나면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생각했다. 듀크 왕자는 대체 뭘까? 그는 날 여동생으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저 매력적인 악당일까? 새로운 악당 아크에 몰입하기로 결심한 알리시아는 임무를 가지고 밖으로 나선다. 마법 아카데미에 잠입해야 해. 저 큰 건물. 그게 분명 맞을 거야. 물론 아직 주인공을 만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라. 미로 같은 정원을 헤매고 다닌 후 그녀는 생각한다. 이곳은 엄청나게 크네. 아직 학교에도 도착하지 못했어. 몰래 돌아다니다가 일꾼들을 발견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생각을 곧 접는다. 내가 어린애의 침입자라는 걸 알아채면 난 끝장이야.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묻는다. 길 잃은 아이야. 블리캐서 학생 등장. 이름에 혼란스러워하는 알리시아는 생각한다. 캐서 그런 가문은 들어본 적이 없어. 블리는 자신이 평범한 제빵 가족 출신이라고 밝히며 알리시아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잠깐, 그녀가 여주인공이 아니었어. 저 여자가 어떻게 평민이죠? 엘리시아의 외모에 똑같이 호기심을 느낀 블리는 자신을 소개하고 두 사람은 함께 웃는다. 블리는 미소 지으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천사 같은 미소에 압도당한 엘리시아는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학교에 도착하고 몇몇 소녀들이 블리에게 다가온다. 블리가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한 사실을 설명하기도 전에 엘리시아는 사라져서 멀리서 그들을 몰래 본다. 바로 그때 듀크 왕자가 도착하고 블리는 그에게 수수께끼 같은 소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엘리시아는 그들의 친밀함을 눈여겨본다. 꼭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 확신하며 아카데미에 몰래 들어갑니다. 이만큼이나 왔는데 이제 탐험할 시간이야. 그녀는 흑마법에 대한 책들이 가득한 보물창고를 발견하고 아카데미의 방대한 자료에 들떠 눈이 빛납니다. 어서 커서 여기에 입학하고 싶어. 한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흑발의 10살 정도 되는 어린 영재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그 아이는 학생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들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천재가 누구일지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알리시아는 게시판으로 걸어가서 무심한 듯 지정학 전략을 설명한다. 한 소년이 끼어든다. 10살짜리 애들이 이런 걸 생각해요.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진다. 집으로 돌아온 알리시아는 아버지가 조한 씨와 블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다. 아버지는 블리를 위험하다고 말한다. 알리시아가 엿듣는 것을 알아챈 아버지, 조한 씨는 위협적인 말투로 묻는다. 얼마나 들었어? 내 기억을 지워버릴까? 당황한 알리시아는 블리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함구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녀는 악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위협이 될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우려를 일축하고 블리를 만났냐는 질문에 알리시아는 영리하게도 그저 느낌이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날 밤 알리시아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연마하며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오빠가 들어와 블리가 만나고 싶다고 전합니다. 알리시아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데 그녀의 악당 역할을 고려하면 놀랍습니다. 모임에서 알리시아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이 순간이 게임에서 듀크 왕자와 블리가 가까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움직일 시간이야. 그들에게 다가가며 알리시아는 분노를 삭인다. 감히 저런 천민이 듀크 왕자에게 가까이 가다니. 하지만 알리시아가 움직이기 전에 블리는 알리시아의 기여에 열렬히 감사하며 알리시아의 짜증을 더욱 부채질한다. 알리시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고 블리에게 무대에서 마법을 선보일 것을 제안한다. 짜증나게도 순종적인 블리는 주저없이 승낙한다. 알리시아의 좌절감은 폭발 직전이다. 진심으로 저 여자는 뭐든지 다 한다니까. 블리가 알리시아에게 무대에 함께 오르자고 초대하지만 알리시아는 자신은 학생이 아니라며 곧바로 거절한다. 늘 다정한 블리는 알리시아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듀크가 나서서 블리에게 알리시아를 압박하지 말라고 한다.
약간 죄책감을 느낀 블리는 알리시아를 기분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알리시아는 차갑게 대답한다.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블리는 굴하지 않고 더 이야기를 나누면 분명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헨리가 끼어들어 동의한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사람들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마지못해 알리시아는 블리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다. 나중에 블리는 알리시아가 좋아하는 꽃을 묻는다. 알리시아는 은방울꽃이라고 대답한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꽃이라고. 블리는 데이지, 마가리타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신문에 가까운 짧은 대화가 끝나자 알리시아는 지루해한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그녀는 마법으로 데이지, 마가리타, 꽃을 만들어내며 완벽한 여자에게 딱 맞는 완벽한 꽃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마법 실력에 군중은 놀란다. 헨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알리시아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알리시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떠난다. 내가 또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늦게 알리시아는 윌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한다. 이제 마법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초보예요. 윌은 태연한 척하며 대부분 아이들이 마법 능력이 생기는 건 13살쯤이라고 상기시켜준다. 그러고는 현명한 멘토답게 어린 나이에 100레벨 마법을 다룬다고 생각했던 잘난 척하는 아이에 대한 경고담을 들려준다. 스포일러 주의. 결국 마법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법 실력이 영영 사라졌다. 윌은 알리시아에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라는 조언을 해준다. 바로 그때 질이 깨어났다. 하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윌이 설명했다.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질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 벽돌담처럼 무뚝뚝해. 분명 신경 쓰지 않는 얼굴의 알리시아는 마가리타 꽃이 신뢰와 정직의 상징이라는 리즈의 삶의 중요한 교훈을 떠올렸다. 10대 악당인 알리시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완벽한 여주인공이고 난 여기서 최고의 악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대담한 행동으로 알리시아는 악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질을 자극하기로 결심했다. 그냥 죽어버려. 모든 걸 숨어 지내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질은 쏘아붙였다. 내 도움 필요 없어. 알리시아는 그다지 악하지 않은 어조로 대답했다. 네가 이해 못하는구나. 널 살려두는 게 내게 이득이야. 넌 영리하니까 내가 쓸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여기서 악당은 나야. 질은 인생의 선택을 다시 생각하며 베개를 던지며 소리쳤다. 널 내가 죽게 두지 않아. 알리시아는 씩 웃었다. 좋아. 내가 싸우는 한 너를 살려둘 거야. 내가 필요해. 혼란스러워하는 질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묻자 알리시아는 내가 이기적이니까 라고 답한다. 내 계획에 내 머리가 필요해. 이 말을 엿들은 질의 아버지는 내는 좀 이상하지만 마음씨는 착해요라고 거둔다. 질은 알리시아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며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만 고마워. 도울게요라고 말한다. 다음 날 왕궁에서 왕의 조수는 놀란다. 잠깐, 알리시아는 전에 마법을 못 썼다고. 그녀가 성녀입니까? 공작이 제지합니다. 아니요, 리즈입니다. 황금꽃, 마법 요소들, 모두 리즈입니다. 확신하지 못한 왕은 알리시아를 주의 깊게 감시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녀의 마법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앤과 아놀드는 그녀를 엄격하게 훈련시키기로 동의합니다. 나중에 알리시아는 오빠에게 자신의 마법이 약간 과해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두크가 개입해야 했던 리즈의 마법쇼를 상기시켜줍니다. 언제나처럼 경쟁심이 강한 알리시아는 생각합니다. 리즈가 필요해. 라이벌이 필요해. 알리시아의 방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녀는 책을 능숙하게 조종하며 가볍게 자신의 마법을 과시합니다. 조앤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너를 마법 아카데미에 특별히 입학시키고 싶어 한다. 13살의 입학이다. 계속 노력해라. 알리시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매일 훈련했어요. 3년 후, 알리시아는 왕에게 소환됩니다. 왕은 감명받습니다. 정말 실력이 늘었구나.
아놀드가 덧붙였다. 그녀는 3년 동안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해왔다고. 왕이 물었다. 내 마법 레벨은 지금 얼마나 되니? 알리시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80레벨이요. 감명받은 왕은 그녀의 학원 입학을 허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리즈를 감시하라는 것이었다. 왕이 알리시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며 리즈를 감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알리시아는 어리둥절해했고 왕은 성녀 이야기를 꺼냈다. 아름답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전설적인 인물로 왕실이 도르카스 왕국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데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했다. 왕은 리즈 캐서가 현대판 성녀라고 생각했고 놀랍게도 알리시아가 이미 그녀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리시아는 리즈를 설탕처럼 달콤하다고 묘사하며 확인했다. 그러자 지휘관은 알리시아에게 라나 마을에 관한 서류를 건넨다. 알리시아는 그것을 읽고 거의 소리치듯 말한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지휘관은 리즈가 성녀로서 정부와 협력하려면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의 천재적인 계획, 알리시아에게 리즈를 존경받는 성녀로 만들도록 멘토링하게 하는 것이다. 잠시 놀란 알리시아는 생각한다. 그럼 내가 악당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건가? 하지만 악당이 내 스타일인데. 반대하는 장관이 등장한다. 그는 현재 학원의 혼란을 고려할 때 알리시아의 새로운 역할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지휘관은 리즈의 인기가 급상승하여 존경에서 열렬한 숭배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한다. 하지만 장관은 그림자 속에 숨어서 문제를 일으킬 비평가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령관은 알리시아에게 선택권을 주며 원하지 않는다면 악당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당이라는 단어가 알리시아에게 무언가를 촉발시키고 그녀는 열렬히 수락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당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날 밤 늦게 알리시아는 친구 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윌이 무엇을 얻을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요. 그냥 왕을 설득해서 제 조건을 전부 무료로 받아들였고 길도 저랑 같이 갈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장면은 사령관에게로 바뀌고 그는 장관들에게 알리시아의 요구사항, 특히 학원에서 길을 데려오겠다는 그녀의 주장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알리시아가 수년 동안 몰래 라나를 방문해왔고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자신도 비슷한 운명을 겨우 피한 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알리시아는 그를 두둔하며 그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으로 제대로 된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가 길에게 왕궁에서 자신을 시중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바뀐다. 당황한 길은 귀족만 왕실에 시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능글맞은 알리시아는 자세한 건 신경 쓰지 말고 따라오라고 한다. 윌이 이 마을에서 누구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말하자 알리시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능글맞게 대답한다. 곧 이 마을이 유명해질 거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윌 할아버지에게 같이 갈 건지 묻지만 윌 할아버지는 자신은 이 마을에 정착한 망한 범죄자라며 거절한다. 알리시아가 떠나려는 순간 부상당한 소녀가 알리시아의 옷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망설임 없이 알리시아는 소녀를 안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된다. 알리시아는 물을 정화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리고 소녀의 심한 화상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길과 윌 할아버지가 도착하고 언제나처럼 과시적인 알리시아는 엿보는 눈을 막기 위해 장벽을 칩니다. 소녀의 심각한 부상, 특히 죽은 다리에도 불구하고 알리시아는 기적에 가까운 치유를 해냅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너무 늦었기에 그녀는 검을 꺼내 절단합니다. 소녀는 깨어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습니다. 내 다리는 어디 있죠? 알리시아는 차분하게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이유, 그렇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레베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녀는 이제 알리시아의 새로운 개인 묘지가 됩니다. 장벽을 없앤 알리시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웅적인 행위를 알립니다. 그러고는 의미심장하게 눈짓을 하며 레베카에게 마을 사람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다음 계획을 위해 성녀를 핑계로 삼을 거라고 말이죠. 길은 완전히 어리둥절해서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알리시아는 리즈와 라나를 가르치겠다고 말하며 자신은 뒤에서 조종할 거라고 길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이제 완전히 흥미를 느낀 윌 할아버지는 알리시아가 앞으로 어떤 혼란을 일으킬지 보기 위해 마을에 남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윌 할아버지는 알리시아와 길이 마을을 떠날 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길은 도시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돌아와서 기뻐합니다. 한편 알리시아는 아버지와 속마음을 나눕니다. 아버지가 후회하지 않니? 라고 묻자 후회 따위 모르는 알리시아는 조금도요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아빠, 제가 이중 시험 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뭐 하는 거에? 아빠는 완전 아빠 모드로 알리시아가 검술 천재라 시험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알리시아가 학원에 도착하자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한편 길은 몇몇 여자아이들이 리즈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알버트의 여동생이냐고 묻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칭찬합니다. 그중 한 명이 너무 건방지게 알리시아의 머리카락을 만집니다. 알리시아가 그 여자아이의 손을 쳐냅니다. 마침 리즈가 4명의 젊은 남성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머리카락을 잡았던 여자아이가 알리시아가 자신들을 싫다고 말했다며 리즈에게 징징거립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늘 그렇듯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그래? 리즈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듯 알리시아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악당 기질을 발휘하며 알리시아는 거절하고 자신의 악한 잠재력에 자부심을 느끼며 걸어간다. 알리시아가 자신의 악한 모습에 흡족해하는 순간 듀크가 순간이동 마법으로 그녀를 데려간다. 그 남자는 분명 그녀를 좋아하는 눈치다. 어릴 적 선물한 목걸이를 맡겨 냄새까지 맡는다. 알리시아는 그가 목걸이를 망가뜨릴까봐 걱정한다. 얼마나 창피할까? 하지만 그는 속삭이며 달콤한 말을 건네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넌 악당이 아니야. 앞으로도 절대 악당이 될 수 없을 거야. 하고 그는 말한다. 알리시아는 그의 여자 밝히는 기질에 소름이 돋아 그를 밀치고 도망친다. 다음 날 아침, 둘은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차를 마시는 리즈를 우연히 만난다. 알리시아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며 리즈가 쓴 종이를 집어든다. 읽어본 후 지루하고 천박하며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던져버린다. 흥분한 군중은 알리시아가 감히 리즈를 모욕하는지 궁금해하지만 리즈는 차분하게 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 주저하지 않는 알리시아는 마을 벽을 허물고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리즈의 꿈은 동화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벽을 허문다고 해서 수세기 동안의 분열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리즈는 관용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알리시아는 이상적인 헛소리라고 일축한다. 현실은 더 복잡하고 당신의 기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긴장감이 고조되지만 알리시아는 계속해서 봐요. 저는 누구를 비위 맞추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 이런 결함들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네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폭발합니다. 우리의 유대감을 모욕하지 마. 알리시아가 응수합니다. 그녀를 감싸주는 게 당신들의 사랑이라면 여러분은 모두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리즈가 마침내 나서서 친구들을 변호하며 말합니다. 내 생각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모욕하지는 마세요. 이제 본격적인 논쟁 모드에 들어간 알리시아는 리즈의 마법 능력을 칭찬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너, 리즈는 불평등의 상징이야. 재능, 가족, 외모, 누구도 진정으로 평등하지 않아. 그것이 사람들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야. 만약 평등을 위해 강점을 칭찬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것 또한 불공정이 아니겠어요. 리즈는 눈에 띄게 흔들리며 대답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저 중얼거릴 뿐이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알리시아는 감명받지 않고 한숨을 쉬며 말한다. 실망스럽네요. 진짜 토론을 기대했는데. 그녀는 뽐내며 나가고 리즈의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한다. 이제 악당 역할에 빠져드는 알리시아는 리즈의 길을 꺾은 영광에 젖어있다. 그녀는 리즈를 맡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이 진정한 악당의 여왕임을 증명하겠다고 한다. 학교 복도에서 알리시아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었다. 학생들은 그녀에게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고 성녀 리즈를 감히 괴롭힌 못된 여자애에 대한 속삭임이 오갔다.
알리시아는 그 증오를 즐겼다. 한때 평화로웠던 학교에 그녀가 가져온 혼란은 그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친구질은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 리즈의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리즈는 항상 거창한 이상을 설교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자신의 악명을 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당이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숙제를 확인한 후 알리시아와 레베카는 윌의 집으로 갔고, 마을에서 정보를 수집해온 레베카는 최근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탈출에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약탈하겠다는 암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리시아는 다리가 불편한 레베카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알리시아의 지원이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였다는 말에 알리시아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악당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레베카는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었지만 자신의 불굴의 의지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구세주로 보지 않았기에 알리시아가 마을 사람들이 재배할 수 있는 외부 농작물을 가져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후에 집에서 알리시아가 로나 마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그의 오빠인 헨리는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쌍둥이 형제인 알렌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는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늘 함께했지만 아카데미에 들어간 이후로는 알렌이 온통 리즈 이것, 리즈 저것이었고 헨리는 더 이상 자신의 쌍둥이 형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리즈는 헨리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매력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리즈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구심을 이야기하고 왜 그녀가 성녀와 계속 충돌하는지 묻기 위해 알리시아에게 왔습니다. 알리시아는 어떤 큰 음모도 일축했지만 헨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그녀에게 왕의 다음 다과회 초대장을 건넸는데 놀랍게도 리즈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다과회에서 알리시아의 다른 형제인 엘버트는 그녀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행사를 게임 속 성녀 시험으로 인식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주인공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성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시아가 참석하면서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악당 시험, 즉 리즈를 감시하는 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4명의 형제자매가 도착하자 리즈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두 열렬한 숭배자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언제나 날카로운 알리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리즈에게 내가 여기 있다니 당신에게는 불행이군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근처에서 지켜보던 핀은 그들이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성녀인 리즈는 그들이 절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리시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고당이 들어와 아들인 듀크와 친구가 되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편안히 쉬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 넘치는 티파티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왕 옆에 앉은 리즈는 영락없는 여주인공의 모습이었고 알리시아는 그녀에게 그럴 만한 배짱이 있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알리시아에게는 이것이 실제로 성인 시험이었다. 만약 성공하려면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왕이 3년 전 두린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했다며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칭찬하자 리즈는 두린의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알리시아는 차분하게 두린의 생산량이 소비량과 맞지 않았고 이전의 조치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자신이 감시자 역할에 대한 시험임을 알고 있던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리즈는 두린과의 동맹을 제안했지만 알리시아는 파산 국가를 돕는 것의 논리를 질문했다. 리즈는 사람들을 돕는 데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반박했고 그녀의 팬들은 열렬히 동의했다. 늘 실용적인 알리시아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게일은 그녀에게 도전하며 해결책을 요구했고 알리시아는 두린을 소국으로 만들자는 계획을 제안했는데 리즈는 물론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시아는 그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복잡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왕국 라빌이 두린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귀족인 데렉조차 국경 긴장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며 동의했습니다. 리즈는 비통해하며 두린 백성을 돕고 싶어 했지만 알리시아는 먼저 자기 왕국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린에는 구호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알리시아는 심지어 지역 상품 수출을 제안했고, 이는 리즈의 두린 감자 농작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국 리즈는 정답에 도달했지만 왕의 알리시아를 향한 미묘한 끄덕임은 그녀의 성공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과회가 끝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성녀가 아닌 궁극의 악녀로서 진정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은 아무것도 모른 채 리즈를 과장된 칭찬으로 응원하며 마치 그녀가 혼자서 세상을 구한 것처럼 그녀의 훌륭한 아이디어에 대해 흥분했습니다. 시험을 무사히 마친 알리시아는 듀크조차 자신을 조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파티 후 홀로 복도를 배회하며 그녀는 파티 전체가 너무 지치고 집에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왕이 떠나자 모임은 온통 리즈를 위한 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다가 왕실 가족 초상화, 특히 빈자리가 있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듀크 왕자와 닮은 어린 소년이 친숙한 남자 옆에 서 있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듀크가 나타나서 몇 년 전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라고 설명하며 자신은 아버지를 닮았지만 어머니의 피부색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루크 왕에게 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 알리시아는 캐묻고 싶었지만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듀크가 그녀를 바깥으로 배웅하겠다고 하자 알리시아는 악당 포즈를 취하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리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질책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단순히 그녀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출구를 안내해 주었다. 창피하게도 그의 말이 맞았고 그녀는 그 뒤를 따르며 그가 게임의 여주인공에게만 미소 짓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손을 내밀자 그의 미소는 가짜로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질은 알리시아의 아침 훈련을 염탐하고 있었는데 헨리가 그에게 말을 걸어 질이 로나 출신임을 재빨리 캐냈다. 알리시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질이 불안감을 관찰한 헨리는 그에게 감정을 감추거나 그녀의 약점이 될 위험을 감수하라고 조언했다. 알리시아가 도착하여 리즈에 대한 자신의 증오에 대한 소문을 비웃으며 자신의 진정한 꿈은 악당이 되는 것이며 리즈처럼 완벽하고 사랑받는 사람과 대립하는 것이 짜릿하다고 주장했다. 정말 짜릿했어. 헨리는 그 부조리함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받아들였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헨리는 그 생각에 피식피식 웃었다. 그는 리즈를 어떤 위대한 이야기 속 인물로 보았다. 그녀의 모든 말에는 과장된 깊이가 서려 있었고 아무리 평범한 말이라도 그랬다. 착한 여자는 보통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히 반해 있었다. 질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마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알리시아는 리즈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비정상적인 영향력이 섬뜩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곱씹었다. 헨리는 정신 조종 마법은 단기간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알리시아는 어떤 고대 마법서에 그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리즈가 사람들을 조종할 만큼 교활하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동화 같은 순수함은 게임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알리시아는 그 당시 무능력했고 결국 추방당했던 자신의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운명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그녀는 열심히 노력하여 더 강해졌다. 생각에 잠긴 그 순간 그들은 습격을 받았다. 질이 낯선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은 알리시아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반응할 틈도 없이 머리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고 창고에 묶인 채로 깨어났다. 납치범들은 흠씬 두들겨 맞은 질을 끌고 들어왔고 바로 그때 알리시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어머, 절벽 끝에 매달린 상황.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